점점점 사기 시작해갖고 12억 원을 다 샀네. 그래서 기간은 나는 한 3년에서 4년 봐요. 뭐 한 12억이면 나는 98억이 목표예요.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갑자기 서학개미가 되셔가지고 이제 좀 거액의 돈을 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주식 투자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셨는지. 나 진짜 그 서학개미 때문에 네. 내가 2013년부터 유튜버를 했는데 네. 학고인데 터졌어요. 어떻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? 지금 시대가 뭐 인공지능 시대, 네.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2000년대 월드와이드 웹 할 때 내가 그때 고민을 했거든요. 인터넷이 뭔가 세상을 바꾼다는데 어떻게 바꿀까? 그걸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고민이 있다가 지금 다시 4차 산업 막 얘기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또 그때 후회했던 게 있지 않을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. 이게 큰 흐름이 또 온 것 같다. 네, 온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몰랐어요. 뭐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. 그러다가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된다는 이제 뭐 얘기들이 슬슬 들려요. 이렇게. 그런데 또 그러면 우리가 미국 나는 영어도 못하고 어떻게 미국의 기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또 고민을 했죠. 그래 일단은 그러면은 미국에 한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몰라 이렇게 일단 주식을 그래서 이제 1억을 이제 1억을 넣어가지고요. 작년에 작년에 1억을 넣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계좌를 맡겼어. 네. 작년에 좀 핫했을 때는. 뭐 돈이 복사된다고 난리가 났어. 그래가지고는 야, 남으면 30% 넣어줄 테니까 일단 해봐. 그런데 뭐 돈이 복사되냐 어쩌니 막 하더만은 그 돈 어쩌 조용해.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만 마이너스 70% 이래. 복사되다 멈췄죠. 네, 그래가지고 하면서 야 동작 그만. 그때 이제 환전을 8천만 원을 왔어요.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져올 수도 없어. 마이너스 70 몇 프로, 80 몇 프로요. 내풀었어요. 이제 2천만 원짜리 이걸 내풀었어요. 놔두고 이제 끝. 그리고 이제 말다가 올해 3월 달에 나도 블로거잖아요. 블로그를 이렇게 하는데 남의 블로그를 이렇게 딱 떴나 봐, 이렇게. 근데 이제 그 블로그에가 신이 그를 뭐 불쌍히 여겨 주식값을 1년 전으로 되돌려 주었다. 그래서 내가 그 불장 전으로 돌려줬다고?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갖고는 이제 그러면 다시 주식이지? 그런데 이제 먼저 했던 친구가 있어요. 그래갖고 야 이거 내가 미국 주식 좀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그 뭐 ETF를 하래요. 내가 뭘 하겠냐? 2년 전부터 이거 하라겠지. 근데 뭐 기특으로 듣더만 그래. 그래서 그 ETF 그게 뭔데? 그게 TQQQ래. 그게 뭐 하는지도 몰라요. 그게 왜 그러냐? 뭐 3배를 먹는다는 거야. 그러면 그거지. 알았어.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동생 몫으로 그 사망보험금으로 사놓은 상가가 1억에 팔렸어요. 올해 그게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팔렸어.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동생 그 목숨값이니까 그러면 이게 안전한 미국 주식에 한번 넣어서 좀 키워보자. 뭐 유튜브 보니까 1억이면 10년이면 10억이 된대요. 그래서 그러면은 1억만 넣어서 진짜 10년이면 10억 되나 보자 하고 영상을 딱 찍었어. 첫 번째 영상을. 이걸 기록을 남기려고 10년 동안. 처음엔 금액이 많지 않았네요. 1억만 딱 1억만 해보는데 뭐 500만 원씩 뭐 20번 넣으니 뭐니 했어요. 근데 조금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. 또 이제 발포가 크시니까. 시드야, 시드. 그러면 1억이면은 10억이 돼? 10억이면은 100억이 될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이게 내가 한국 같으면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갖고 뭐 100억 넘으면 이게 대주주 돼갖고 좀 작업이 안 될 테지만 미국은 그래도 시장이 크니까 뭐 거기다 내 돈 넣어봐야 뭐 표시나 나갔어요. 근데 이제 시드를 그러니까 또 만들 길이 없네. 시드를 고민하니까 방배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. 잘 안 가 내가. 애들 우리 식구들 살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딸내미 오피스텔 내보내고 아들내미 용인에 빌라 낙찰시켜 내보내고 그걸 전세를 낸 거야. 크잖아요. 방배동 전세금이면. 12억. 그거를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다행히 그 재건축 하실 때까지 한 4년 시간이 있어. 그럼 내가 12억도 4년 동안 무이자 아니니까. 그래서 그걸 1290원일 때 환전을 싸게 버렸어.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마음 변하니까 환전을 싸게 갖고 아예 그 계좌에 넣어놨어요. 미국 계좌에.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점 사기 시작해갖고 12억 원을 다 샀네. 다 사셨어요? 다 샀어. 다 사니까 이게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13억 6천만 원이 됐어. 그래갖고 어제로 마이너스 4억 1천만 원. 종목은
TQQQ 하나만 하신 건가요?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L 그까지. 아, 그것도 3배. 그거 3배. 네. 근데 걔가 더 많이 떨어져요. 네, 그쵸. 그러니까 걔를 앞으로 더 하려고. 아. 걔로 다 가려고. 아, 네. 네. 오를 때 왕창. 네, 네. 그래서. 네.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빅테크 기업이니까 네. 앞으로 기술 발전, 그다음에 자본주의 자체가 네. 이게 화폐 팽창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밥 먹고 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하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좀 반성해야 될 게 기업들도 주주 친화적이지 않아. 맞아요. 자꾸 주주 이익을 침해하려고 해. 네, 맞아요. 근데 미국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아닌 것 같아. 난 잘 네. 모르지만 난 네. 미국 가보지도 않았어요.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태생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스타트업 할 때부터 약간 이런 주주제로 출발을 해. 네. 이게 사업 자금 자체를 모으는 거죠. 네.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돈으로 출발을 맞아요. 하거든. 맞아요.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랬거나 어쨌거나. 그러면 한국은 그래도 세계 경제 10위지만 세계 경제 속에 특히 또 미국이나 이런 경제 속에 예속돼서 네. 이렇게 확장성이 한계가 있어. 맞아요.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자체도 신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배척을 해. 네. 못 크게 눌러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. 못 커요. 예, 우리도 이거 반성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계좌 다 까고 네. 망하든지 흥하든지 네. 다 오픈하는 거예요. 혹시 요거 한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뭐 목표 금액은 또 얼마 정도로 보고 하고 계신지. 처음에는 50억을 다 박으려고 했어요. 원금만 50억이요? 그렇지. 네. 네, 땅도 안 팔리고. 네. 그래서 이제 12억만 박아서 그래. 돈이 있든 없든 일단 그 돈으로 한번 해보자. 네. 그래서 기간은 나는 한 3년에서 4년 봐요. 네. 왜냐하면 지금은 SNS나 이게 소통이 활발한 시대예요. 네.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우리 젊은들이 연끌을 한 거야. 맞아요. 이게 왜냐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폭락장에서도 당연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쫄리듯이 네. 상승장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. 그래서 한 3, 4년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할 것이다. 그래서 그때 충분히 회복될 것이다. 회복되고 한 12억이면 나는 98억이 목표예요. 네. 1단계. 네. 100억은 좀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. 약간 부족하게. 98억. 네. 2억은 남긴다. 그건 그까지 하면 오바고. 네. 98억만 딱 먹고 나머지 더 벌리는 돈은 네. 다 유흥비로 탕진하려고. 그거까지는 내 돈 아니다. 내 돈 아니다. 98억은 항상 찰랑찰랑하게 해서 왜 그러냐 우리 재테크 할 때요. 우리가 버는 돈이 이렇게 물방울이라고요. 네. 근데 이만큼 쌓였는데 마셔불고 하면 계속 가난해. 이 컵을 채우지를 못해. 네. 근데 이 채운 다음에 계속 물방울은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요 밑에 것만 받아 먹어도 이건 안 없어지거든. 이게 98억이야. 그러면 이 나머지 떨어진 돈으로 내가 또 좋은 일을 하겠죠. 내가 뭐 말은 막 유흥비로 쓴다 가지. 그거 어떻게 다 써요. 요즘 통풍에 술도 못 마시는데 좋은 일을 하죠. 사회에 좀 건전한 메시지 뭐 하는 이런 거 쓸 건데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이 12억 종잣돈을 담궈서 98억이 될 때까지 참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치는 돈은 이제 이렇게. 그러면 혹시 이제 12억을 지금 투자 원금이신데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? 지금 돈 10원도 없어. 예수금 1.3달러 남았고. 구체적으로 다 밝혀주시는. 다 나는 유튜브에 오픈해서.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. 코로나 후에 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진 건 맞아요. 그런데 코로나 전으로 따지면 이제 그만큼 왔어요.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건 그때 시점부터 한 30%는 빠져야 돼. 나스닥이. 그러면은 상당한 우리의 속사자 TQ는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. 그러면은 이 계좌는 할 수 없잖아. 내가 먼저 들어온 죄지. 이건 키핑. 그래서 이제 다음 뭐 내년쯤에 또 다른 데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또 인생을 걸죠. 그래서 또 같은 종목으로? 당연하죠. 그때 속살만. 반도체다. 한 종목. 혹시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라는 분야는 좀 생소한 분야셨으니까 이제 자금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그래도 다른 종목도 알게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몰라. 그런 건
한남동에 가면 말입니다. 네. 우리 저 다리 이게 구부러짐 한 평에 박옥자씨 같은 동갑내기 할매들이 네. 보통 100억대 부자예요. 아파트 2개, 3개씩 갖고 있어요. 네. 그분들이 뭐 미분 적분해서 그렇게 됐어? 아니죠. 네, 네. 그냥 소신껏 주위에 너도 샀어? 언니도 사? 이러면서 하듯이 네.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너무 저는 공감해요. 한 놈만 펴려고. 그래서 분산 투자 이런 거는 내 사전에는 100억 이하는 분산 투자하면 안 돼요. 아, 네. 그 1억 분산 투자해갖고 얼마 벌겠어요? 몰빵입니다. 네. 100억 이하는 몰빵이에요. 네. 내 말 믿으세요. 100억 넘으면 약간 분산 투자 해야죠. 네, 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도 조금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를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하실 생각이신지? 아닙니다. 부동산 안 할 거예요. 아, 네, 부동산은 안 할 거고 네. 채권 투자는 할 거예요. NPL. 네. NPL 채권 투자. 그러니까 이 채권하고 주식 두 개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. 비대면이야. 네, 채권은 부실 채권을 사서 네. 배당 받는다든가 하면은 뭐 법원에서 배당을 주니까요. 네. 비대면이잖아. 법원을 좋아하시네. 깔끔해. 네. 이렇게 민간인한테 팔면 자꾸 전화 오고 뭐 어쩌고 이렇게 끈적끈적해. 네. 그래서 법원이 깔끔해서 네. 이제 채권 투자 한 축하고 네. 미국 주식 투자 한 축하고 네.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축. 뭐 지금 하고 있는 호텔 건축, 네. 그다음 뭐 영화사 설립, 네. 뭐 이렇게 이런 거. 그런 그쪽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는 할 건데 네. 부동산은 그러면 영화사를 하게 되면 영화사 건물은 필요하겠죠. 네. 그다음에 뭐 로케 장소 하려면 임야 막 10만 평은 필요하겠죠. 네. 이런 건 낙찰 받겠죠. 네. 아까 얘기했잖아요. 필요에 의한 예, 내 것만. 사업에 필요한 건 하지만 네. 뭐 아파트를 뭐 몇십 채 갖고 이런 건 안 할 수 있어요. 아.